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예비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를 발표를 했죠. 그 가운데 한 분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신환 예비 후보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입니다. 일단 예비 경선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렇게 밝히셨던데 게임 체인저에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게임 체인저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과거와 미래 싸움으로 가야 된다. 음흠. 그래서 현재 여야 할 거 없이 유력 주자들이 전부 10년 전 박원순 등장에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미래 싸움으로 180도 전환시키겠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정이 지난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굉장히 멈춰서 있었다, 성장이. 그래서 예, 성장 동력을 힘차게 돌려낼 음. 미래로 가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드는 미래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미래와 후보님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후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네. 소위 97세대라고 하는 음. 70년대생으로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그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또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 있어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음. 당사자성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같은 당의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허경영 씨에 빗대 갖고 나경영이라고는 표현을 썼다가 네. 나경원 후보의 반발을 사고 있던데요. 어떤 취지로 네네. 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그 공약 자체가 사실 얼핏 들으면 좀 황당하고 또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공약이라 근데 함은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총 1억 1,70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 네네. 이런 내용인데요. 네네.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인신 비방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음. 저는 정책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다시 이제 반박하면서 시장이 되면 공급하게 될 반값 아파트 1만 호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예예. 근데 이제 그 해명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음. 반값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음. 근데 왜 이분들한테 또다시 이자를 지원하게 되는 건지 그게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음흠.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지원들이 돌아가는 게 맞겠죠. 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처음에 발표했을 때와 달리 두 번째 반박했을 때는 청년에게 2,700만 원, 또 신혼부부에게 4,500만 원씩 음흠.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음. 해명을 했는데, 네. 처음 발표했을 때 얘기했던 출산 가정에 4,500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은 또 빠져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음. 되면 1억 1,700만 원이 안 맞죠. 그래서 음. 이런 해명들이 좀 오락가락하니까 오세훈 후보조차도 좀 더 다듬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지점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공약이었는데 지금 네네. 이제 후보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그 청년과 신혼부부 또 출산하게 되면 준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후보님께서 미래를 열어갈 청년이라고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청년의 네. 입장에서 청년 공약을 비판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것이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청년들한테, 저는 이것은 과도하게 퍼플리즘이나 음. 그냥 선심성 공약이고 이거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비판한 것이지, 네. 이게 뭐 청년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공약의 틀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음흠. 그냥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음.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는 허경영 씨의 심정은 어떠실까 궁금한데 그냥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고요. 네.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정책이나 비전 경쟁들을 통해서 네. 후보가 배출이 되면 음. 뭐 당연히 그거는 원팀으로 한 마음으로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나 음. 어떤 인신 비방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음흠. 그 허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그 언론 기사의 댓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빗대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한 것이지 네. 이 본질은 그 공약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뭘까요? 저는 일단 제가 1월 5일 날 네. 출마 선언하면서 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저는 그 당시 손실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거든요. 네. 그리고 1호 공약을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한계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게 서울시가 고정비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30%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1호 공약으로 냈고요. 그 네. 이후에 한 2주 후에 정세균 총리나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고 난리법석을 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헌법 23조가 가지고 있는 헌법 가치와도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 손실보상제는 법제화하겠는데 지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찬찬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손실보상제를 제도화해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국세청에 여러 가지 세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이 공약을 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조차도 두 차례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게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자영업 소상공인들 피해 업종과 피해 제한에 대한 그 해당하는 업종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원했던 자료들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재원이 이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것은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고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부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야죠, 그거는. 그것이 헌법 가치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주된 쟁점이 부동산 문제가 될 거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후보님 같은 반반 아파트 3만 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거 어떤 구상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고요. 네. 근데 서울시가 반값의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제 가격 부담을 좀 낮추고 또 서울시에 나중에 되파실 때 환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서 이게 지금 이 정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 또 전세 난민들에게 자산 축적을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반반 아파트고요.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택 정책의 방향은 민간 주택과 공공 임대 사이에 주거 사다리를 놓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반반 아파트 공약을 낸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기본이 몇십만 호 다 이렇게 공약 내세우던데 3만 호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70만 호, 100만 호가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맞상대가 될 여권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후보님? 아무래도 지금 대세로는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당원 50%, 여론조사 50%이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여당의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겨뤄볼 만하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장 저는 야당의 간사로서 의정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인품도 좋으시고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고심 끝에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고 네. 출마를 하는데 첫 번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냈던 공약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21개 다핵 도시, 21번 스마트 도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다 도시계획적 근거 없이 좀 급조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박원순 성추행 의혹으로 불거진 이번 선거에서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난 김학의 사건에서 굉장히 칼날 같은 입장을 가졌던 박영선 후보가 이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의와 박원순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